일단 스트레스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의학적으로 스트레스의 정의 자체가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단계를 3단계로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뭐 이명이 생긴다든지, 뭐 사람 많은데 가면 불안하다든지, 뭐 공황 발작이 나타난다든지, 항우울제를 복용한 분은 그중에 78%의 환자에게서 부작용이 나타났고. 이제 아까 그 자율신경 실조증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사실 스트레스라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네. 근데 사실 대부분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없는 사람 없는 거고 스트레스는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뭐 일상적인 약한 스트레스들은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게 뭐 큰 스트레스라든지 이게 누적적으로 장기간 오래되면 진짜 뭐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든지 뭐 다른 병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럼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우리 몸에 나타나는 좀 변화들이 있나요? 일단 스트레스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의학적으로 스트레스의 정의 자체가 외부 자극이나 환경의 변화, 이것 때문에 우리 몸이 반응을 해야 되는 상태, 이게 이제 스트레스거든요. 근데 큰 스트레스냐 작은 스트레스냐는 사실 사람마다 되게 다르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좋은 사람은 큰일이 있어도 잘 넘기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작은 일에도 쉽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합니다. 이게 이제 자율신경계의 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율신경계가 외부 환경이나 외부 환경의 변화나 자극에 대처해서 우리 몸을 조절한다고 했잖아요. 자율신경계 기능이 좋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 몸의 대처가 좋다는 거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이 좋은 겁니다. 이제 자율신경 기능이 안 좋다는 거는 이런 조금만 자극이 있어도 쉽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한다. 이게 신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천장이 무너진다. 엄청 큰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깜짝 놀라고 몸이 움츠러들고 막 심장이 두근거리겠죠. 이게 스트레스 반응이에요. 근데 자율신경 기능이 많이 떨어진 사람은 이렇게 막 천장이 무너질 정도의 소리가 아니라 그냥 뭔가 물건 툭 떨어졌는데 깜짝이야, 벌렁거려,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작은 자극에도 스트레스 반응을 크게 됩니다. 자율신경 기능이 떨어지면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 몸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냐, 이거에 대해 연구를 한 사람이 있어요. 한스 셀리에라고 하는 사람이 스트레스 연구의 선구자라고 불리는데, 우리 몸이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단계를 3단계로 나눠서 설명했습니다. 1단계는 이제 경고 반응 단계. 이제 위험한 자극이나 이제 불안한 일이 생기거나 이런 자극이 있을 때 우리 몸이 싸우거나 도망갈 준비, 위협에 대처할 준비를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어요. 이때 우리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게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의 활성 반응을 투쟁 도피 반응이라고 하거든요. 싸우거나 도망간다. 자, 싸우거나 도망가려면 우리 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심박수를 올립니다. 그다음에 호흡도 얕고 빨라집니다. 산소 요구량이 많아지니까. 그다음에 싸우거나 도망가려면은 근육에 힘을 줍니다. 근육들이 경직되고, 그다음에 싸우거나 도망간 거 외에 당장 중요하지 않은 반응은 다 낮춰버려. 예를 들어서 소화 같은 거. 지금 소화할 때가 아니니까 소화 기능 확 위축시켜. 우리가 몸을 편안하게 쉬고 휴식하게 하는 기능도 확 낮춰버려. 이런 단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고 반응 단계에서는 우리 자율신경계에서 교감신경이 주로 항진되는 반응이다. 이거를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원시인이라고 가정할게요. 원시인이고 들판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 멀리서 뭔가 위험해 보이는 물체가 보여요. 저게 뭐 맹수인지 뭐 적대 부족 인원인지 아직은 몰라요. 근데 뭔가 위험한 것 같아. 본능적으로 싸워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딱 긴장을 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이제 1단계 경고 반응 단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고 반응 단계를 갖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 뭐 이렇게 하면은 해소가 되겠고, 근데 여기서 점점 진행이 될 수 있겠죠. 저게 한 명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둘, 셋, 넷 모이네. 적대 부족 모였다. 지금 쳐들어오려고 하나 보다. 야, 우리도 모여. 그래서 지금 딱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대치 상태입니다. 쟤들이 갑자기 확 쳐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우리가 먼저 달려들어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스트레스 반응이 지속되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를 저항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 저항 단계에서는 이제 자율신경계가 계속 저항하려고 애를 쓰고, 우리 HPA축이라고 하는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신경 내분비 계통이 작동을 해요. 그래서 코티솔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1단계 있었던 반응들이 더 심해지고 좀 더 지속적으로 나타나요. 근육이 계속 힘을 주게 되고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해져요. 신체 감각도 예민해져요. 시각 자극이나 뭐 소리 같은 거에도 쉽게 놀란다든지, 촉감 같은 경우도
옆에 살짝 눈치도 '어이 뭐야?' 이런 느낌으로 감각 자체가 좀 과민해집니다. 그래서 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불균형 상태가 훨씬 더 심해진 상태라고 볼 수 있고 이때부터는 이제 뭐 이명이 생긴다든지 뭐 사람 많은 데 가면 불안하다든지 뭐 공황 발작이 나타난다든지 이런 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불균형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은 이제 3 단계로 넘어가는데 3 단계는 소진 단계입니다. 자 아까 그 이미지를 그린 상태로 이게 완전히 긴장한 상태로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서 에너지 소모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우리 몸이 하루 종일 전투 모드인 것처럼 긴장된 상태가 지속이 되면은 이제 에너지 소모가 빨라질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의 에너지는 유한하거든요. 시기의 차이는 있겠지만 나중에 가면은 결국 소진되고 무기력해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소진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들은 만성 피로, 머리가 멍하고 기억력이나 인지력, 집중력이 떨어지는 상태, 이런 이 몸이 소모되는 증상들이 좀 많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연료가 고갈됐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우울감이나 무기력함이나 이제 뭐 다 해도 소용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화병 같은 질환들이 우리가 좀 익숙하잖아요. 화병이라고 생각하면은 막 화를 내고 열이 나고 이런 상태만 있을 것 같지만 합병 상태가 되게 오래되신 분들 보면은 이런 화보다는 우울감이나 체념의 상태가 돼요. 더 이상 화를 낼 힘도 없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한 80대 어르신들, 할머니 이런 분들 많아요. 남편들에게 속을 너무 많이 썩여서 내가 40, 50대는 막 길길이 날뛰고 그랬는데 이제 한 70살 넘어가니까 화를 낼 힘도 없어.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축 처져 있고 이런 반응이 나타나요. 우리 몸의 에너지는 유한하고 이 스트레스 반응을 과도하게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그런 소모가 굉장히 빨라졌다. 이 단계에서는 우리 몸의 면역력도 약해집니다. 우리 면역 반응들의 기능들도 좀 약해지고 아까 정서적인 문제나 신체적인 무기력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불같이 화를 내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수그러지거나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격이 죽었다는 표현을 쓸 때 그게 정말 뭐 성격이 좀 나이가 들어서 좀 내 속이 좀 넓어지고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제 과도하게 스트레스가 쌓여서 오히려 체념 내지는 포기 단계에 가서 그렇죠. 이제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네. 그렇 에너지가 고갈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그 자율신경 실조증의 위험이 굉장히 큰 거고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다른 질병으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스트레스에 좀 이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어떤 걸 좀 해 주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좀 실천적인 방법이 있겠는데 제가 좀 권해 드리는 거는 이제 명상, 호흡 훈련. 이게 모든 분들이 하기에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이 호흡 훈련이나 명상은 뭐 공황 장애나 불안 장애나 자율신경 실조증 환자분들에게도 많이 도움이 되고 그런 건 아니라도 스트레스가 많은 대부분의 현대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게 이제 하면 좋다 수준이 아니고 저는 환자분들한테 "이걸 대체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라고 강조할 정도로 중요시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명상의 효과는 되게 의학적으로도 계속 검증이 되고 있고 이거를 뒷받침하는 연구 결과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23 년에 미국 의사협회 정신의학회지에 나온 논문을 보면은 불안장애 환자분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어요. 한 그룹은 항우울제를 줬습니다. 한 그룹은 약은 안 주고 명상만 시켰어요. 8 주를 지나서 비교했더니 약효랑 명상의 효과랑 동일하더라. 거의 동일하더라. 근데 항우울제를 복용한 군은 그중에 78%의 환자에게서 부작용이 나타났고 프로의 환자는 부작용 때문에 더 이상 치료를 할 수 없어서 중단을 했어요. 명상을 한 그룹은 부작용으로 인한 탈락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항우울제를 먹는 것만큼 효과도 좋고 부작용도 없고 집에서 혼자 할 수 있고 돈도 안 드는데 이걸 안 할 이유가 없죠. 반드시 해야 된다. 이 자율신경계 관점에서도 이 호흡 훈련과 명상이 많이 도움이 되는 이유가 아까 제가 이 자율신경계라고 하는 게 내가 스스로 조절할 수 없는 신체 기능들을 담당한다고 했잖아요. 뭐 심박동이나 뭐 위장 움직임이나 뭐 땀 분비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호흡이라고 하는 게 좀 재밌어요. 호흡은 자율신경계에 의해서 저절로 조절되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막 화가 날 때, 불안할 때 호흡이 가빠집니다. 반대로 우리가 편안하게 있을 때, 잘 때, 이럴 때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호흡이 느리고 깊어져요. 이렇게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습니다. 근데 호흡은 내가 조절도 할 수 있잖아요. 음. "호흡 빨리 해 봐. 천천히 해 봐." 이런 식으로 조절도 할 수 있습니다. 유일하게 양면으로 조절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 호흡을 조절함으로써 내 자율신경계를 조절할 수 있다. 내가 스스로 내 의지대로 자율신경계를 조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설명드려요. 우리가 긴장이 되고 막 불안할 때 호흡이 빨라지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호흡을 느리고 깊게 천천히 하면은 부교감 신경, 우리가 휴식이나 이완할 때 활성화되는 부교감 신경의 반응이 활성화되고 이게 내 몸에 이런 신호를 주게 되는 거야. 지금 그렇게 위험한 상황 아니야. 괜찮아. 이런 신호를 주게 돼요. 실제로 이 느리고 깊은 호흡을 하면은 심박수나 뭐 혈압의 변화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요. 이게 훈련이라고 제가 표현하거든요. 호흡 훈련이라고 표현하는데 왜 훈련이냐면은 이걸 연습을 많이 할수록 내 자율신경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좋아집니다. 이거를 좀 한 3주 이상, 4주 이상 하면은 좀 많이 이런 기능이 좋아지거든요. 실제로 스마트워치 같은 거 차고 해보면은 호흡을 하면은 심박수가 바로 내려가요. 이거는 본인이 이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중요한 게 호흡을 천천히 한다예요. 느리고 깊게 숨을 쉰다. 그다음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하는데 내쉬는 숨을 좀 더 길게 하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숨을 내쉴 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고 심박수가 내려가고 이렇게 이완 반응이 나타나거든요. 그다음에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할 때 복식호흡, 횡격막 호흡이라고 하는 방식을 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긴장이나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나도 모르게 흉식 호흡을 하게 됩니다. 흉식 호흡하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면 긴장이나 스트레스 상태가 높은 분들은 선생님 저 항상 가슴이 답답해요. 숨 쉬는 게 깊게 안 쉬어져요. 숨 쉬는 거 보면은 이런 식으로 숨을 쉬세요. 이게 목이나 어깨, 가슴 쪽 근육들이 과도하게 활성화되고 마시는 숨이 내쉬는 숨보다 더 많은 상태. 교감신경이 항진될 때 이런 호흡을 하게 되거든요. 이 목, 어깨, 가슴은 호흡에 원래 보조적인 역할만 해야 돼요. 근데 보조적인 역할을 해야 될 근육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니까 숨이 좀 깊게 안 쉬어지는 느낌이 들고 불안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편안할 때 하는 호흡은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숨을 내쉴 때 배가 이렇게 들어가는 방식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편안한 호흡을 제가 보여드리면은 숨을 들이마실 때, 내쉴 때 이런 식으로 어깨나 목을 전혀 안 쓰고 하게 됩니다. 이런 호흡이 이제 자율신경계를 안정시켜 주는데 많은 효과를 주고 그래서 보통 3초 숨 들이마시고 초 숨 내쉬기 이거를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하셔라. 매일 하시면 좋고 이 초가 꼭 절대적으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쉬는 숨이 좀 더 길면 되고 마시는 숨이 좀 더 짧고 숨을 마실 때 제가 심호흡 한다고 해서 많은 숨을 쉬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막 심호흡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편안한 정도로 마시되 천천히 내쉰다. 이거를 좀 염두에 두고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